기초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하향 조정되고 상한액은 5만 원으로 1만 원이 오릅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탈락하더라도 치료비 등을 지원받는 의료급여 자격은 2년 동안 유지됩니다. 자유경제원은 홍콩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경쟁국보다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쌀 시장 개방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쌀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등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 공세에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1970선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증권부 김창경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 큰 폭으로 후퇴했습니다. 마감 시황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 공세에 큰 폭으로 하락하며 1970선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20일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20% 내린 1968.07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라크 내전 사태가 이어지면서 유가 강세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이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2, 4분기 실적이 8개 분기 만에 8조 원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외국인이 국내 증시 이탈을 부추겼습니다. 외국인은 이날 대형주를 중심으로 4,534억 원어치를 내던지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개인이 2,693억 원, 기관이 1,883억 원 순매수로 대응했지만 지수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비금속 광물과 의료정밀만 소폭 상승했을 뿐 대부분이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운송장비가 1.92% 급락했고 은행과 전기전자, 보험, 제조업 등 대부분의 업종이 1%가 넘는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집중된 삼성전자가 1.66% 하락하며 이틀째 큰 폭으로 떨어졌고 삼성생명 공익재단의 지분 처분 결정에 삼성생명이 3.35% 하락했습니다. 이 밖에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 이른바 현대차 3인방이 2, 3%대의 하락률을 기록했고 신한지주와 KB금융 등 금융주들도 1% 넘게 밀려났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15개 종목 중 주가가 상승한 곳은 네이버 한 곳뿐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02% 내린 536.69포인트의 거래를 마치며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9원 오른 1,020.6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 교육업체인 메가스터디가 이 최대 주제 지분 매각 방침 철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 부탁드립니다. 메가스터디가 최대 주주 지분 매각을 철회했습니다. 사측은 이번 기회를 제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며 밝혔지만 금융투자업계는 메가스터디의 성장성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메가스터디는 이날 보유주식 매각을 통한 전략적 투자자 유치를 검토하였으나 투자자들의 제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지분 매각을 중단한다고 공시했습니다. 매각 무산에 대한 실망감으로 이날 메가스터디는 전거래일보다 3.28% 내린 5만 9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메가스터디 관계자는 이날 앞으로 사업 전략을 재정비하고 경영진을 비롯한 조직 운영 구조에도 변화를 주는 등 이번 기회를 변화와 도약의 계기로 삼아 전면적인 혁신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구체적인 내용은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밝힐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는 대로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신혜 대신증권연구원은 사측이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을 내놓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메가스터디의 앞날을 판단하기는 힘들다면서도 과거 메가스터디가 신사업을 잘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연구원은 다만 교육사업 자체의 성장 전망은 밝지 않다면서 올해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소폭 늘겠지만 영업이익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내년에도 큰 폭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메가스터디의 매각 철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큰 폭의 주가 하락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매각 얘기가 나오면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메가스터디는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다며 매각 무산에 대한 실망감으로 주가가 빠질 수는 있지만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김창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하향 조정되고 상한액은 5만 원으로 1만 원이 오릅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상한액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일일 실업급여 수준을 평균임금의 50%를 원칙으로 하면서 최저임금의 90%를 하한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올해 실업급여 일일 하한액은 37,500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에 연동돼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에 받는 실업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어 요율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정하는 대신 상한액은 8년째 동결됐던 점을 고려해 5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7월부터 지급될 예정인 10에서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탈락하더라도 치료비 등을 지원받는 의료급여 자격은 2년 동안 유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내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공문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연금을 더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을 넘어서 더 이상 기초생활보장 대상이 아닌 가구 가운데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경우 8월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의료급여를 그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연금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은 지난 19일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오는 8월 만 65세가 되는 사람들은 7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유경제원은 홍콩과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 경쟁국보다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에 포함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해 자유경제원 권혁철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오늘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주요 경쟁국의 근로시간과 노동 생산성을 우리나라와 비교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100여 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700여 시간보다 400시간 이상 많지만 경쟁국인 홍콩은 2,200여 시간, 싱가포르 2,300여 시간보단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과 1인당 소득이 비슷한 대만도 2,100여 시간으로 한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오늘 쌀 시장 개방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쌀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등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일부 농민단체에서 반발해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날 한국농어촌공사 대강당에서 세계무역기구 쌀 관세와 유예 종료 관련 공청회를 열어 쌀 시장 개방의 불가피성을 밝히고 시장 개방에 따른 보완책을 제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건수 통상정책심의관은 공청회에서 앞으로 체결할 FTA 등의 협상에서 쌀 관세율이 낮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 예정인 모든 FTA에서 쌀을 양허 협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쌀 수입 보험제도 도입과 쌀 재해보험 보장 수준 현실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쌀 산업 발전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저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미국 통화정책 이끄는 옐런 연준 의장이 금리 조기 인상설을 잠재우고 경기 부양을 위한 초안화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요. 자, 국제부 이종혁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미 연준이 초안화 기조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FOMC 결과의 주요 내용 또 그 의미에 대해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옐런 의장을 비롯한 연준 지도부는 이번 FOMC에서 매월 양적 완화 규모를 100억 달러 추가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연준이 매월 매입하는 자산 규모는 350억 달러까지 줄었습니다. 연준은 또 거의 제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기준금리 역시 상당 기간 앞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FOMC 이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옐런은 출구 전략 등 정책 정상화를 신중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이번 FOMC에서 다수 위원들이 내년 중 첫 금리 인상을 전망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온 시장은 연준이 저금리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히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모조리 올랐고요. 특히 18일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0년물 미 국채 수익률도 0.07% 떨어진 2.56%로 마감했습니다. 네. 자, 이처럼 초완화 기조를 유지키로 한 것은 아무래도 미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한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예, 이날 옐런의 발언을 보면 대체로 연준 지도부는 미국의 경기 전망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옐런 의장은 고용과 소비가 지난 몇 달간 반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연준 지도부는 또 올해 성장률을 2.1에서 2.3%로 지난 3월 전망의 3.0%보다는 하향했습니다. 그러나 3.2%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2015년 전망과 2016년의 3.0% 전망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전망치도 1.7% 정도로 소폭 상향했고 올해 실업률도 6.0에서 6.1% 정도로 낮춰 잡았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장기적으로 확고하다는 연준의 입장인 셈입니다. 다만 연준이 경기 부양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몇 가지 불안 요인 때문으로 보입니다. 옐런은 최근 실업률 하락에도 구직 포기자 등을 감안하면 고용 회복세가 기대에 못 미친다고 했고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역시 일회성 요인 탓에 갑작스런 반등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양적 완화로 인한 주가 거품론에도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옐런 의장은 말했습니다. 네, 옐런이 이제 구체적인 인상 시기를 제시하지 않은 걸 봐서는 이 조기 금리 인상설이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어떨까요? 예,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경기 회복세가 가속화하면서 조기 금리 인상의 불씨도 얼마든지 되살아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옐런 의장 역시 경기 회복세의 불확실성 때문에 금리 인상의 경로도 불확실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 만큼 네, 막판에 가서 전화 연결이 끊겼습니다.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이종혁 기자와 함께 미국 관련 소식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술을 드실 때 물론 먹는 술 맛도 중요하겠지만 이 보는 술 맛도 요즘에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도 이게 술 고를 때 괜히 이게 술병이 좀 멋있어 보이고 디자인 좋으면은 괜히 손과 눈길이 한 번씩 더 가더라고요. 자, 눈으로 마시는 술의 세계 어떤 것인지 정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백화점의 주류 코너입니다. 맛도 맛이지만 술병의 겉모양도 색깔과 디자인에서 천차만별입니다. 각종 아이디어와 디자인으로 무장한 술병은 보는 맛에도 취하도록 주당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요새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맛은 사실 크게 차이를 모르겠고요. 디자인이 좀 특이하거나 디자인이 예쁜 제품들을 주로 선택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업체들이 화려한 병 디자인을 내세우는 이유는 바로 젊은 층을 집중 공략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류업계는 젊은 층들이 눈으로 먼저 마시는 술 문화에 익숙하다고 판단해 술병 디자인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수입주류가 인기를 끌게 된 것은 라벨과 병 디자인이 한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젊은 소비자들을 위해서 세련되고 감각적인 디자인의 제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눈으로 먹고 마시는 젊은 애주가들이 늘어나자 주류업계는 유명 디자이너를 모시거나 디자인 전담팀을 가동해 백화점 쇼윈도에 세워놔도 될 만큼 차별화된 제품 패키지를 속속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임페리얼 한정판은 산업디자인 거장인 김영세 디자이너와 손잡고 한국미를 형상화한 모던 코리아를 주제로 차별화한 패키지 디자인을 선보였고, 화이트 진로에서 지난 4월에 출시한 더 클래스 역시 코카콜라와 하이네켄 등 유명 브랜드 작업으로 주목받은 디자이너 닐 허스트 작품으로 개발 단계부터 세련된 30대를 위한 젊은 위스키를 목표로 잡고 디자인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 젊은 패키지 디자인은 고도주 시장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지난 2월 하이네켄이 내놓은 클럽 보틀도 세계적인 그래픽 아티스트 매튜 무어가 독창적인 디자인을 적용한 패키지로 이목을 끌었고, 정통 독일 맥주의 맛과 멋을 겨냥한 롯데 주류의 클라우드도 디자인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처럼 주류업계가 유명 디자이너와 손을 잡고 패키지 미학을 선보이며 젊은 술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혜림이었습니다. 네, 이제는 편의점이 단순히 물건만 사는 곳이 아니라 만능 서비스 창구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과금 수납 대행은 물론이고 여성들의 안전 귀가까지도 돕는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진화하고 있는 편의점에 대해서 정은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역삼동에 위치한 한 편의점. 물건도 고르지 않고 한 소비자가 계산대 앞에서 무언가를 내밉니다. 자동차 쓰는 거였어요. 편의점 직원은 마치 물건을 계산하듯 바코드 기계로 QR코드를 인식시켜 자동차세 납부를 진행합니다. 국내 한 IT 기업이 개발한 유빌링이라는 이름의 수납 대행 서비스로 현금,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납부 방법도 다양합니다. 은행에서 공과금을 납부하려면 4시 이전에 가까운 은행이나 CD기를 찾아야 하지만 편의점에서는 24시간 납부가 가능해 바쁜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직장인이라 평일 업무 시간에는 4시까지 은행 업무 시간에 맞춰서 공과금을 수납하거나 은행 업무 보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편의점에서 그런 업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그 이후로는 편의점에서 그 공과금 수납 업무 같은 거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이처럼 편의점 업계가 초고속 전산망과 24시간 영업, 그리고 접근성을 활용해 우리 동네 만능 서비스 창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공급 가행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비스 다각화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난달 30일부터는 4대 사회보험료도 전국 편의점에 바코드 기계를 통해 현금으로 손쉽게 납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생활 밀착형 유통 채널로서 편의점의 영역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매장에 놓인 CD기에서는 기존의 현금 인출 서비스 외에 스포츠, 영화, 놀이공원 등 각종 티켓까지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울이 달린 택배 단말기가 있어 최고 50%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택배 서비스를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는 서울 시내 5,600여 개 편의점 가운데 656곳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을 지원하는 여성 안심지킴이 집으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 위협을 느끼는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 안심지킴이 집 운영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어필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물품을 24시간 어느 때나 살 수 있어 편리했던 편의점이 진화를 거듭하며 이름 그대로 소비자들의 편의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네, 평년보다 3일이나 빨리 제주도에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마용품의 판매량이 함께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통업계에서는 이 장마를 활용한 마케팅이 또 한창이라고 합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회사에서 잠깐 짬을 낸 직장인 김하연 씨가 인터넷 쇼핑을 통해 가정용 제습제와 곰팡이 제거제, 레인부츠 등 장마용품 구매에 한창입니다. 회사 일 때문에 매장을 찾아 필요한 제품을 쇼핑할 여유가 없는 탓도 있지만 최근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잇따라 열고 있는 장마 기획전을 통해 관련 제품을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장마용품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픈마켓 옥션은 이달 30일까지 진행하는 장마철 특급 아이템 행사를 열어 장마철 침구류와 집안 인테리어 아이템, 습기 제거제를 최대 66% 할인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습기를 비롯한 장마철 가전시장이 확대되면서 제습기와 함께 사용하면 전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대용량 제습제 등 장마용품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해 이 같은 행사를 마련한 것입니다. 습기 제거용품인 물먹는 하마는 12개에 14,900원, 포밍 스프레이는 2개에 9,800원 등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름용 침구류로는 순면 워싱 카페트를 19,900원, 이불베개 세트 큐를 49,9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제습제와 여름 침구류 판매량이 장마 직전에 연중 판매량의 비중이 가장 높은 시기라서 관련 상품들을 구성하였습니다. 여름 침구류 중에서는 쿨매트가 가장 높고 SK 플래닛이 운영하는 11번가도 레인부츠를 비롯해 아쿠아 슈즈, 우산 등을 한데 모은 장마 완벽 대비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름 장마철에 필요한 패션 잡화 제품을 최대 47% 저렴하게 판매하는 행사로 레인부츠 화이트 라벨 가격이 39,800원입니다. 싱글 쇼트 레인부츠는 17,900원, 젤리 슈즈는 9,800원 등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쇼트 레인부츠는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부담 없이 신을 수 있어서 활용도가 매우 높아서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레인부츠의 판매량을 분석해 본 결과 길이가 짧은 쇼트 레인부츠의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0% 상승했습니다. 이 밖에 소셜 커머스 위메프도 겨울왕국의 엘사, 헬로키티 등 인기 캐릭터가 수놓인 유아용 장마 용품을 선보이는 한편 2030 여성을 타깃으로 한 다양한 색상의 레인부츠를 내놓으며 장마 기획전을 시작했습니다. 기상청은 올여름 장마가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통업체들의 장마 마케팅이 더욱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케어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지영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나들이 갈 때 작은 우산이 유용하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제주도는 종일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 남해안은 오후 한때, 중부와 경북은 새벽에서 오전 사이 비가 오겠지만 중부 내륙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동해안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양은 제주 산간이 최고 50mm 이상으로 가장 많겠고 중부와 경북 북부가 5에서 20mm입니다. 내일은 궂은 하늘에 한낮에도 선선하겠는데요. 서울을 포함한 전국이 25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4, 5도가량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고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남쪽과 북쪽에 발달된 비구름은 서서히 동진하면서 오늘 밤과 내일 사이 영향을 주겠습니다. 내일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는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오전에 비가 그쳤다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대전 25도로 아침 기온과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남해안은 오후 한때, 경북 북부는 오전에, 제주도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광주 25도, 부산 21도, 대구 23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 낮 기온 20도 안팎에 머물며 저온 현상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동해상에서도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진도 해역도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소조기에 접어들어 유속이 느려지겠습니다. 강원 영동의 비는 일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부터는 다시 30도 안팎의 한낮 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